네, 안녕하세요. 비즈앤머니. 오늘은 이 비즈앤 CEO 초대석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기업은 이 대사항암제 캣과 그리고 표적항암제인 탈레트렉티닙의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뉴지랩 파마입니다. 특히 뉴지랩 파마의 탈레트렉티닙은 최근 국내 식약처로부터 이 임상 2상을 승인을 받으면서 개발에 한층 더 탄력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뉴지랩 파마의 임재석 대표와 한신영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비즈앤머니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지랩 파마 사업부문 대표 맡고 있는 임재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 회사의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앞으로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즈앤머니 시청자 여러분. 뉴지랩 파마 임상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인터뷰에서 저희 현재 뉴지랩 파마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이제 뉴지랩 파마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뉴지랩 파마가 주력으로 지금 또 신경 쓰고 있는 치료제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뉴지랩 파마가 어떤 곳인지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대표님? 네, 저희 뉴지랩 파마는 블록버스터 신약인 대상암제 캣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제약 전문 기업입니다. 크게 네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대상암제입니다. 뉴지랩 파마 미국 법인이 대상암제 캣을 간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으며 FDA 승인을 거쳐서 현재 1+2A 임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까 말씀하신 폐암 치료제입니다. 역시 자회사인 뉴젠 테라퓨틱스가 국내 임상 2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 정인데요. 임상 1상을 마치고 현재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 복합 치료제인 계량신약의 임상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지랩 파마는 올해 초에 KGMP 시설을 갖춘 제약회사인 아리제약과 바이오 콜드체인 전문 기업인 하놀티에를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부터 생산, 판매, 운송에 이르기까지 제약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하였고 본격적인 종합제약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면 치료제 개발부터 시작해서 임상 모든 부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유통까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도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치료제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저희가 그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력인 간암 치료제인 이 대사항암제의 캣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 임상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뉴지랩 파마의 대사항암제 캣은 어떤 장점이 있는 치료제인지 본부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뉴지랩 파마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캣이라고 명명된 대사항암제는 말 그대로 이제 암세포의 대사 기전을 차단해서 암세포를 이제 굶겨 죽이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암세포 외벽에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다면 저희 캣은 액티브 컴파운드라고 부르는 API, 약물의 유효 물질이 이제 3BP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3BP는 암세포 외벽에 존재하는 MCT라는 채널을 통해서 암세포 내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서 세포의 대사 기전 자체를 직접적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직접적으로 사멸을 하게 만드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과 간접이라고 이제 표현을 저희는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암세포를 공격을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항암제들은 이제 다이렉트가 아닌 간접적으로 이제 암세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내성 발현에 있어서 저희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암세포를 사멸시켰다라고 하면 이제 뉴지레파마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전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금 뉴지레파마에서는 주력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 캣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간암 치료제 시장은 현재 어떻게 또 형성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캣은 일단 저희가 기초 연구에서 스크리닝을 해본 결과 간암 이외에도 대부분의 암 중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간암을 첫 번째 임상 타겟으로 설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2020년도 초에 미국 FDA로부터 2건의 그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간암에 대해서 지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에 대해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희귀의약품을 지정을 받으면 임상개발에 있어서 많은 베네핏을 부여를 받게 되는데요. 가장 큰 베네핏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개발 속도를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속도를 단축함으로 인해서 그에 수반되는 비용도 이제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약물로 승인받는 시점까지 이제 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암은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희귀 암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약 연간 1.6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 암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약 75%의 환자가 아시아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간암 환자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업 개발 전략이 중간에 이제 중국 쪽으로 서블라이센스 아웃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굉장히 아이디얼한 이제 적응증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간암을 첫 임상 적응증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엄청 크네요. 근데 앞서서 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아시아 쪽에 간암 환자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 75%가 발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0-70% 정도는 동아시아 쪽에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암은 기본적으로 비형 간염에서 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염에서 이제 간암으로 발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의료 체계가 좀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형 간염 보균자나 활동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젊으실 때는 비형 간염 활동이거나 뭐 보균자 상태이다가 연세가 이제 한 50대 정도로 올라가시면 보통 이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음주 문화가 많이 발전된 국가이다 보니까 알코올성 간암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임상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와 관련된 스케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오픈 라벨 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이게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현재 그 캣의 첫 번째 간암 인디케이션으로 설정된 임상은 임상 1상하고 임상 2A상을 같이 컴바인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합쳐져 있는 병합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임상 1상에서 확인되는 부분들은 안전성과 약물 동력학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임상 2상 단계에서부터는 유효성,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검증을 시작하는 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전에 많은 연구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 1상 단계에서 얻어야 되는 데이터들은 사실상 저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효성 효력을 바로 검증할 수 있게 그 임상 2A상까지 한 번에 임상시험을 이제 신청을 했고, 미국 FDA로부터 지난달 저희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동시에 임상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픈라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약물의 특성 때문에 이 오픈라벨로 디자인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오픈라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약하는 환자가 어떤 약물을 얼마나 넣었는지를 즉각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안전성과 약물 동력학 이외에도 유효성 데이터들을 같이 이제 관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캣에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어떻게 주사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환자분께서 그 치료 이전과 치료 이후에 효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CT나 MRI 스캔을 해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성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보통 임상 기간 자체가 뭐 한 개 임상을 하면 기본적으로 2, 3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는 3년 이후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픈 라벨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환자가 투약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이후에는 바로 저희가 데이터를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사항감제 캣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이렇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캣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분을 또 빼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사항암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인 고영희 박사님이 지금 이제 뉴질의 파마에서 임상을 주로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고영희 박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뭐 현존하는 그 대상암제 분야에서는 뭐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고영희 박사님이랑 저희랑 같이 이 대상암제 개발을 하자 해서 2019년도에 미국의 그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고영희 박사님이 현재 그 미국 자회사의 CEO를 맡아가지고 신약 개발과 함께 경영도 같이 함께 지고 계십니다. 학계에서는 그 오토 워버그라고 독일 학자인데 1930년대에 그 암이 대사 질환이라는 어떤 사실을 이론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 노벨 생리학상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워버그 박사를 그 대사암제 이론의 시초로 다들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러니까 계승을 하신 분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그 피터 페더러슨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의 수제자가 고영희 박사님이었어요. 페더러슨 교수님의 어떤 그 대사항암제 이론을 현실화해가지고 현재 그 신약을 개발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고영희 박사님은 존스 홉킨스에서 약 17년 동안 대사암제를 연구하셨고, 그 3BP라는 물질이 암세포의 대사를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을 해내셨어요. 그리고 이 3BP라는 물질은 암세포 표면에 그 MCT 채널이라고 하는 그 작은 통로가 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그 세포 안으로 진입을 해서 그 헥소키나제 2라는 이 물질을 제어함으로써 그 암세포의 그 에너지 대사를 그 방해하고 결국에는 이 세포가 소멸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전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박사님은 이 3BP에다가 그 약효와 안전성을 강화해서 신약으로 개발한 캣이라는 물질을 개발해서 현재 그 저희랑 같이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캣을 직접적으로 개발해 내신 게 고영희 박사님이시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고영희 박사님도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상태인 거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뉴질리 파마가 이와 관련된 임상을 지원하고 있고 같이 또 개발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도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또 궁금한 다음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임상 2상에 승인된 탈레트렉티닙, 바로 폐암 치료제인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성공 가능성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본부장님,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이 또 형성되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탈레트렉티닙은 비소세포성 폐암 중에서 로스1 변이를 타겟하고 있는 적응증으로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임상 1상을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2건 이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FDS 국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2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이 임상 2상은 한국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이 다 포함된 이제 글로벌 임상 2상 중에서 뉴질랩 파마가 국내 임상 2상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보시면
한 건의 완전관해 사례가 관찰이 됐고요. 임상 일상에서. 그리고 뇌혈관 장벽이라고 하는 그 BBB를 투과하는 게 총 3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소세포성 폐암 중에서 36% 정도의 환자가 뇌 전이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뇌 쪽으로 전이가 퍼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것까지 이제 같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있는 후보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뇌질환과 같이 연결을 해서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폐암이 이제 여러 군데로 어딘가에 이제 암이 생기게 되면 이제 암이 심해지면 어느 쪽으로는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많이 전이가 되는 부분들이 뇌 쪽으로 이제 폐암은 전이가 많이 되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뇌혈관 장벽 BBB를 투과한다는 의미 자체가 이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물들은 이 막을 투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저희는 폐암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뇌혈관 장벽인 막을 통과를 해서 뇌까지 전이된 전이 조직까지도 치료하는 것이 가능성이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임상 이상까지도 지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상용화 부분은 어느 정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비소세포성 폐암 로스1 변이의 거의 유일한 치료제인 그 파이자사의 젤콜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디자인 자체가 젤코리와 직접 경쟁을 하는 1차 치료제를 타겟으로 하기도 하지만 젤코리를 복용한 이후 내성이 생긴 환자들 한마디로 2차 치료제도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치료제는 지금 현재 허가가 난 약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임상을 완료를 하게 되면 이쪽 2차 치료제를 타겟해서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임상을 이제 10월부터 개시를 해서 내년도에 완료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24년도에는 저희가 아마 국내 식약처에서 그 품목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판매 자체가 24년도부터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암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은 또 굉장히 클 것으로도 예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폐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의 규모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국내 시장 규모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젤코리가 현재 1년에 약 500억 정도의 매출을 국내에서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치료제로 해서 젤코리와 직접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젤코리 내성 환자를 타겟하는 2차 치료제는 거의 이제 현재 그냥 빈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젤코리만큼의 매출은 국내에서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제 외에도 이제 개량 신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네릭 의약 등도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현재 이런 부분들의 진행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저희 자회사인 유젠 테라퓨틱스에서 현재 당뇨 복합제 개량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록버스터급 제2형 당뇨 치료제라고 하는 DPP-4 억제제, 그다음에 SGLT2 억제제, GLP-1 유사체 등의 특허 만료가 이어지면서 관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복합제가 당뇨 및 순환기 질환 처방 트렌드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개발하는 당뇨 복합제 개량 신약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젠 테라피틱스와 아리제약이 공동으로 제네릭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KGMP 인증을 받은 아리제약의 생산 시설을 이용해서 매년 한 2-3개 정도 이상의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의 파마는 자회사가 개발한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함으로써 제약 사업을 통해서 매출과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뉴질랩과 관련해서 뉴질랩 파마와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이제 자회사도 있지만 MOU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그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경쟁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 회사 자체가 제약업 허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제약회사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하늘티엘 같은 바이오 콜드체인 회사도 인수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도 또 신약 개발하고 있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 그다음에 판매, 운송까지 모든 제약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저희가 다 갖추고서 저희들이 종합제약기업으로서 현재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뉴질랜드 파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또 코로나19 치료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보고 있으신 거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까지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본부장님? 뉴질랜드 파마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는 뉴젠 라파모스타트 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국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승인을 취득해서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이 피험자 투약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 조만간 저희 한두 달 내에 결과 보고서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희가 임상 1상 결과를 분석한 이후에 임상 2상 진입을 준비를 하려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임상들을 잘 순조롭게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그 목표 안에서 상용화도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파마가 목표하고 있는 이 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또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궁극적으로 우리 뉴질랜드 파마는 뭐 블록버스터 항암제 그 신약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아주 글로벌 빅파마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머크사의 키트루다와 같은 그 항암제 신약은 1년에 17조 원이 넘게 팔리는 아주 블록버스터 신약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캣이라는 대상암제가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는 키트루다를 넘어서는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것으로 저희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그 대사항암제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현재 앞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대사항암제 캣은 아마도 그 지난 100년간 그 신약 개발 분야에서 많은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신약이 나와서 질병률이 감소됐지만은 암은 그렇게 발생률이라든가 치료율이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캣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역사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신약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K 항암제, K 바이오가 글로벌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선두에 설 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앞장을 설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당뇨 복합제라든가 제네릭 의약품 개발 판매를 통해서 수익 매출 구조를 단단하게 안정화시키고 그 폐암 치료제 탈레트레티닙의 조기 성업화를 통해서 그 매출 수익을 보다 이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단기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올해 우리 회사는 이제 주력 항암제 파이프라인들의 그 임상 진척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리제약과 하늘티엘 인수를 통해서 제약업의 밸류 체인도 완성했고요. 기존 사업에서 제약 사업으로 빠른 그 사업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저희가 그 미래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를 한 만큼 앞으로도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을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예,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임재석 대표님과 그리고 한신영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BGM머니 오늘 이렇게 뉴질랜드 파마 임재석 대표 그리고 한신영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고요. 그리고 어느새 유병장수라는 말이 당연한 그런 시대가 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질병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좀 됐는데요. 유지레파마의 차세대 항암제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항암제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길 함께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GM머니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